장생지들이 올라오니까 신에서는 이미, 인에서는 병이, 사에서는 경이 장생. 그 다음에 여기 병과 무는 항상 같이 다닌다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자에서는 신이, 좌오묘유에서는 음간들이 장생을 하니까 신이 자에서 장생, 요 묘에서는 개가 장생, 오에서는 을이 장생, 유에서는 정이 장생. 을과 기는 같이 가니까 이렇게 항상 묶어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음간이 걸리면 항상 반대로, 양간이 돌리면 순누로 이렇게 살려보면 되는데, 요 모양이 마치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인터넷을 뒤벼보고 어떤 책을 사보고 해도 저처럼 시간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데는 없을 거거든요. 그 이제 처음에 모르니까 저러면 원래 저래 해주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억수로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그걸 표현을 책에서 뭐랬냐면은 양간은 기를 따르고 음간은 새를 따른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래 해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근데 새라는 게 이제 기라는 것은 하늘에서 제가 간단하게 양간은 뿌려주는 기운, 그 다음에 새는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세력이지.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실상 물질로 그대로 생각을 하고 이제 자꾸 적용하는 법을 배우면 될 건데, 이제 오늘 해볼 거는 이제 이따가 지금 할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재성이 장생했을 때 어떠냐, 목욕했을 때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바로 해볼 거거든요. 뒤에 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비신법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뒤에 이제 아주 고급 편으로 들어가야 되면은 비신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 몸 안에 간 있고 심장 있고 뭐 폐 있고 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엄마 없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팔자를 보면 겉으로 드러난 글자들이 그런 거 안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갑이나 을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느냐 이거거든요. 이 숨어진 이 신들을 찾아라 해가지고 비신법 해가지고 반대에 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은 이런 신이 있으면 이 신 뒤에 묘가 숨어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경신일주 같다. 그러면은 차가 이게 을이나 묘를 처로 삼는데, 을이나 인이나 묘를 삼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팔자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갔느냐 하면 어느 순간 반대로 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뒤에 가서 이제 숨어있고 아주 위축된 모양,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희한한 방법으로 또 숨어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 이제 고급편에 가면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비신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12운성법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비신법이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항상 그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의 기운은 항상 있는데, 신이 왔을 때 무엇이 숨고 무엇이 드러나고 무엇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형상을 하는 거니까 그것들을 싹 읽어내는 그 하나의 그 큰 도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감목은 이제 숨어있던 해자축에서 시작해가지고 튀어오르는 모양이라서 놀람이 되고, 그죠? 거기서 튀어나온 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사물로 대유하면 번개, 없던 곳에서 갑자기 팍 내려오는 거니까 번개, 우레,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을목은 그대로, 지엽, 초목, 그냥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풀, 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사물로 적용을 해 놓으면 되는데, 이따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실제로 있었던 것들을 보여줄 겁니다. 이게 이 을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땅에 내려보면 우리가 풀로 볼 수 있죠, 묘로 볼 수 있죠, 묘. 저번에 이제 우리 지장간 할 때 그 글자 하나하나마다 안 했었던 게 있는데, 묘가 있거나 묘술이 있거나
묘유가 있거나, 그 다음에, 유술이 있거나, 그 다음에 묘유술 세자가 다 있으면, 의약, 그 다음에, 간호사, 병리사, 의학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식품 영양, 요런 거에 의약, 그 다음에 식품 영양, 간호사, 이런 것들에 관련해가지고 저 글자를 잘 쓰거든요, 저거를 갖다가. 그때 팔고, 사고, 이런 거는 이제 묘유 같은 거는 이제 팔고, 사고의 속성도 같이 가지지만은, 묘유가 있으면 부동산 인연, 이렇게 봐도 됩니다. 사고, 팔고 잘한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쓰는지, 하나를 이제 실제 예문을 보면 실제 있었던 겁니다. 이거 있었던 걸 자료로 다 찾아다 놓은 건데, 기해, 정묘, 경자. 그 시는 정확하지 않고요. 자, 이런 거 볼 때, 일반적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가장 속기 쉬운 게 이런 거죠. 이제 수생목 해서 아주 좋다는 거죠, 이게.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대운이 인, 축, 자해. 요렇게 가면서, 이게 남자 팔자거든요. 이 부인이 폐암에 걸려서 죽었거든요. 그럼 수생목이 되어서 좋아야 되는데 왜 죽었는지, 이제 이 방식대로 접근을 하니까 보이죠? 왜 그러냐면 경은 을이나 묘를 처로 삼는데 을이나 묘를 풀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죠? 요 습기가 다습하게 있는 모양에 요 대운이 해자축 그 한겨울에 물 수온을 지나간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썩어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맞출 때는 별 큰 재주는 아닌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로 팍 울으면서 가는. 근데 책 보고 공부하면 그냥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면 절대 이렇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근데 간단한 논리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은 여자 경술, 기묘, 여자고, 그 다음에 무짐. 그때가 이거 있던 자료에서 찾아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 안 하고요. 여기도 묘죠. 그런데 가을 기운과 봄 기운이 좀 무리지어 있는데 어찌됐든 요 명조도 대운이 거꾸로 가죠. 묘, 인, 축, 자, 해. 겨울을 가죠. 그러니까 남편으로 삼아야 될 관이 무일주에서 그 여자는 묘를 관으로 삼고 있으니까 관이 썩어서 가는 모양이니까 요 경우도 시집을 못 가거나 가도 건강한 남편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약간의 조건부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는 있는데 시집을 갔는데 이제 아까 그 부인을 잃은 것처럼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집 자체가 사실은 좀 가기 힘들어진다. 이래 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요런 게 이제 괴강살이라든지 이제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제 복합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12운석만 해보자는 거니까 이제 보이죠? 이런 게. 격구용신 필요 없이 이렇게 해보면 다 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병화는 오행적으로 병신합수를 만드는 역할도 하지만 이 병화가 이렇게 설칠 때 뭐냐면은 그 만물이 전체적으로 훅 눌려있는 모양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병날이나 신날 이 비 많이 옵니다. 실제로 해보면. 제가 2002년도에 이모년에 어떤 일을 한번 했냐면은 이게 좀 도사들 장난치는 건데 보험이 날씨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5만원인가 걸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그걸 이사가 아니고 우리 여행을 단체로 갈 건데
그날 비 오면 200만 원인가 받아요. 5만 원 걸어 놓으면. 그날 비 때문에 취소가 돼 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했는데, 이 이모년에 특히 이 불이 왕성한 때에 이게 병화가 들리거나 술이 되면은 불기운이 드디어 술로 물이 져서 가면서 보통 이런 날 저녁에 비 많이 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병화의 움직임이나 무토의 움직임을 자꾸 보면 비가 오는 날 이런 거 통계를 내보면 있어요. 그때 제가 봄부터 해갖고 가을까지 해갖고 확률 90%를 맞췄거든요. 시까지 맞춘 거는 한 10% 되는데 몇 시쯤 되면 비가 올 거다 딱 집어봤는데 그 됐는데 이게 날씨 보험 들었으면 그 돈 억수로 땄는데 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한 번씩 해보세요. 벽날이 불기운이 들어 올린 다음에 시간차를 거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병이나 신날 이런 때가 신날이 이제 들려 올려진 병을 묶어다가 수기로 도로 탁 내리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날 요런 때. 그 다음에 아예 전체적으로 불기운이 확 들려버렸을 때는 술날은 반드시 불기운을 눌러서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그 참 묘하다 이런 것들 많이 느낄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병화도 어찌됐든 이제 실제 그건데 여기에 임신 요게 이제 남자가 치면은 보통 부모한테 요런 경우 돈을 많이 받거든요. 요게 이제 편제가 되면서 부모 자리에 재물을 받는데 요게 이제 천을 귀인이라는 것도 같이 붙어요, 요게. 그런데 요거를 가만 쳐다보면 천간의 하늘로 따지면 병화가 비슷한 건데 요게 내가 결혼을 할 때쯤으로 넘어오면 요게 시간적으로 이제 내가 결혼을 할 때쯤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 사가 병이 신을 보면 병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쯤 되면 이 사화의 몰락을 볼 수가 있는 거라.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한다.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지 지금. 뒤에 이제 이게 시간적 개념으로 보게 되거든요. 요게 초년, 중년, 장년, 말년 이런 식으로 보는데 요 좌표에서 보면 아버지 자리에 천을 귀인이 붙으면서 편제라는 재물을 받게 되면 결혼을 할 때 되면 요 사라는 기운이 천간으로 보면 병과 비슷한 속성인데 신에 가면 그 세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이 장가가면서 싹 깨먹고 자고 이런 형태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게 있구나. 12운성이라는 게 이렇게도 써묻는구나. 사가 신에 보면 병지다. 뒤에 이제 자꾸 해보면 알게 됩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많이 알게 되는데, 이제, 정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열이니까, 열은 우리가 한 여름 같은 때 보면은, 낮에 햇볕이 바짝 쬐다가 해시, 자시, 축시를 지나가도 사실은 그 세력이 잘 안 죽어 있거든요. 그게 조금 한풀은 꺾여도. 그래서 정화는 해자축을 시분성상으로는 이제 절태양지 이렇게 세력을 완전히 묘지, 절지, 태지가 되지만은 실제로는 그걸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기억만 해두세요. 이게 뒷날에 되면 이제 자화정관이라 해가지고 요것만 또 따로 해서 다른 12운성에 비해서 이 정화는 해위에서 좀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정관성이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땅으로 내려오면 정이 땅으로 내려오면 온데 오도 12운성처럼 천간으로 올려서도 그렇게 봐도 돼요. 이게. 그래서 뒷날에 오와 해가 합을 하는 뭐 이상한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특별한 예외처럼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앉은 자리는 절태지 양지인데 세력을 완전히 잃었어야 될 자리인데
그래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이나 묘에 왔을 때 세력을 잃어서 매광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이나 묘가 오면 오히려 그 세력을 더 잃어버리는 모양이 된다. 이렇게 기억만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금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이에서 장생이 해가지고 목욕, 관대, 걸로, 제왕, 쇠, 병, 사, 묘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그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경금이 금기가 해 자축에 가면 그 오행적으로 볼 때는 금생수해서 좋은 모양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를 못하고 해 자축이 되면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거든요. 단단하게 결실시키는 힘이 벌어져서 깨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그 뭐를 배우냐면 우리가 이제 오행상생상극을 배우는데 뒤에 되면 반생반극이라는 걸 또 다루게 되는 예 중에서 경금이 이렇게 생해주는 모양이죠. 여기 수국이 왕성한 자리에 금생수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수국금이 되는 모양이거든요. 이게. 그 반생반극이라는 것도 뒤에 또 이제 가면 또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아, 경금이 해자축월이 되면 그 결실하는 힘이 깨어져서 벌어져 버리는구나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도 뒤에 기본적으로 머리에 넣고 있어야 어느 날, 아, 왜 그런 예외에 속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에는 신금은 설이 딱 그대로 막 해놓으면 되죠. 이 설이 속살지기. 그러니까 만물을 전부 다 끊어서 베어버리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설이라고 하는 자체가 실제로는 이렇게 막 보면은 착착 벌어져서 이렇게 그 얼음처럼 쫙쫙 되어 있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도 그런 뭐냐면은 이제 막 베어낸다, 끊어낸다 이런 속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베어내거나 끊는 힘. 그 다음에 전날 태어난 것 자체나 팔자에 저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의학에는 이제 침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 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설이는 봄에, 인묘진, 사오미에는 내리지 않는다. 요것만 딱 외워두세요. 봄, 여름에는 설이는 내리지 않는다. 딱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신을 무엇인가로 자기 그 팔자에 무엇인가로 쓸 때 아, 인묘진, 사오미에는 못 써먹고 있구나. 이렇게 딱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제 12운성만 가지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곡선이 비슷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는 이제 조금 써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본데 이제 음물이 돼 놓으니까 약물이 확 펼쳐질 때는 이제 신을 제대로 못 써먹게 되거든요. 임수라면 임도 비가 내리는 비,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렇게 봐가지고 보통 보면은 이 이밀주들이 사오미를 만나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양이 되고 이게 이제 응축력이나 팽창하는 힘이 가장 좋은 모양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오미에 확 펼쳤다가 인묘진부터죠. 원칙은 인묘진, 사오미 요런 때를 만나게 되면 인이라는 저 글자는 활발하게 움직였다가 신유술 되면 응고를 시작하면서 한랭해지고 차가워지면서 응고를 시작하거든요. 요럴 땐 다시 소극적으로 변했다 하는
그 융통성 부분이 상당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임수는 이런 식으로 좀 잘라서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 원래 그 임수가 진에 이르면 요 임수가 진에 임묘해서 그 임수의 속성을 잃어버리거든요. 딱 임묘한 뒤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실제로 이제 된장을 담가도 그 임수 수기 자체를 갖다가 짠맛으로 보는데 임수가 임묘를 하고 나면 그 수기의 그 기능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봄에 담근 된장은 맛이 떨어지거든요. 맛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개에 이르게 되면 개는 무조건 이 자체를 하늘로 오르는 그 수증기 보면 되거든요. 이게 수증기. 그래서 이게 신유술 해자축에는 임수로 놀고 임묘진 사오미에는 개수로 놀고, 요 속성이 묘하게 변합니다. 이게 싹싹 모양을 변하거든요. 그래서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개수로 놀다가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임수로 놀다가 요렇게 대충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게 이제 뒤에 되면 억수로 중요하게 쓰는 도구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간에 이제 그 속성에 대해서 대충적인 거 그렇게 해봤으면 실제로 뭐냐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느냐면은 잔연이다 이러면 계일주다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제 내가 계일날 태어났다 하면 이 팔자가 잔연을 만났다 아니면 팔자에 이제 큰 운이 자운을 만났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경금은 해에서 장생에서 장생 욕지가 되고, 그죠? 신은 요게 장생지가 되거든요. 장생지가 되고, 여기서는 욕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볼 때 요 두 개가 인성이지만은, 요거는 정인, 요거는 편인. 그죠? 그런데 편인은 장생지에 올랐고 정인은 욕지에 올라와 있으므로 편인의 공부를 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공학문에 관여하여 공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의 묘미를 이제 이렇게 다루는 거죠. 이제 이 자체를 갖다가.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이것만 일단 해놔놓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자꾸 이제 연습을 하면은 저런 게 이제 자동으로 자꾸 돌아가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육신적으로 이제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글자의 속성, 그 신성의 속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풀어볼 건데요. 이게 절지라고 하는